깊은 밤 도시 중심의 화려한 호텔 건물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호텔 최상층의 연회장은 그와는 다른 기운으로 가득했다. 이곳에서는 초대받은 소수의 VIP들만 참석할 수 있는 고대 유물 경매가 열리고 있었다. 젊은 고고학자 정윤호는 대학 동기이자 미술품 경매 전문가인 박서연의 초대를 받고 이곳에 왔다. 윤호야, 꼭 와줘야 해. 이번에 출품된 유물 중 하나는 단순한 고대 유물이 아니야.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전설적인 물건이라고. 서연은 초대장을 건네며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윤호는 흥미 반, 의심 반으로 경매에 참석했지만 연회장에 발을 들이자마자 묘한 긴장감이 그를 휘감았다. 고풍스러운 가구들, 벽을 채운 그림들, 그리고 낮게 깔린 클래식 음악은 이곳의 우아함을 돋보이게 했지만 그 뒤엔 설명할 수 없는 음산함이 깃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경매에 나올 유물들을 이야기하며 작은 웅성거림을 이어갔다. 이제 곧 하이라이트가 나올 거야. 서연이 옆에서 속삭였다. 그녀는 흥분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경매가 시작되자 몇몇 고급 도자기와 장신구들이 빠르게 낙찰되었다. 그러다 사회자가 드디어 이번 경매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릴 물건은 특별한 유물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발견된 것으로 그 기원은 신화 속 전설로 이어집니다. 바로 파르칼로스의 거울입니다. 두꺼운 커튼이 열리며 무대 중앙에 놓인 유리 진열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진열장 안에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고풍스러운 거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거울의 테두리는 정교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표면은 금속 특유의 광택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거울 표면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일렁이는 듯 보였다. 윤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저 거울, 뭔가 이상해. 그는 낮은 목소리로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은 흥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럴 만도 하지. 이 거울에 얽힌 전설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니까. 사회자가 말을 이었다. 파르칼로스의 거울은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욕망을 비춘다고 전해집니다. 이 유물을 소유한 자는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남아있지요. 그 말이 끝나자 연회장 안은 묘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거울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쉽게 손을 들지 못했다. 거울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사람들을 망설이게 하는 듯했다. 윤호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작은 한기를 느꼈다. 서연, 정말 이걸 낙찰받으려고? 그는 낮게 물었다. 당연하지. 이 정도의 유물은 경력에 엄청난 도약이 될 거야. 게다가 내가 봐주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잖아. 서연은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경매가 진행되었고 서연은 자신감 있게 손을 들어 거울을 낙찰받았다. 사회자가 그녀의 이름을 호명하며 거울을 축하의 의미로 짧게 소개했을 때 윤호는 그녀를 말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거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은 그조차 압도하고 있었다. 경매가 끝나고 유물은 서연의 지시로 그녀의 개인 연구소로 옮겨졌다. 윤호는 그녀를 따라 연구소에 도착했지만 건물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묘한 위화감이 들었다. 연구소는 최신 설비로 가득 차 있었지만 윤호는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거울이 놓인 순간 방 안은 전보다 더 싸늘해졌다. 서연은 신이 난 듯 유물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윤호, 이 거울을 좀 봐. 표면에 이 문양들. 이건 고대 그리스 문자 같아. 내가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윤호는 조심스럽게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문양은 희미했지만 그리스어를 전공한 그는 대강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문구를 읽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묘한 울림이 퍼졌다. 너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마주하라. 윤호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본능적으로 거울에서 손을 떼려 했지만 시선이 떨리며 거울에 고정되었다. 거울 속의 윤호의 모습은 평범했지만 이내 그의 뒤에서 어두운 그림자 같은 형체가 나타났다.
그는 놀라 뒤돌아봤지만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다시 거울을 보자 그 그림자는 더 가까워져 있었다. 마치 윤호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형상이었다. 윤호, 괜찮아. 서연이 그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그러나 윤호는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저었다. 이건 그냥 유물이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거울을 만지려 했지만 윤호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만지지 마. 저 거울. 위험할지도 몰라.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의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어둠이 방을 덮었고 거울이 강렬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윤호는 눈을 감으며 비명을 질렀다. 뭐야 이건. 눈을 떴을 때 그는 더 이상 연구소가 아닌 기묘한 공간에 서 있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공간, 끝없는 고요가 그를 삼키고 있었다. 윤호는 자신이 파르칼로스의 거울 속에 갇혔다는 것을 직감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이제 윤호는 이 초현실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해야만 했다. 윤호는 다시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차가운 빛이 교차하는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발밑은 반짝이는 물결 같은 표면으로 덮여 있었고 그는 자신의 얼굴이 그 물결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얼굴은 어딘가 일그러져 있었다. 윤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긴 어디지?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사방에서 낮고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낮고 으스스했으며 방향을 알 수 없게 울려 퍼졌다. 정윤호, 너는 왜 이곳에 왔느냐? 윤호는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누구야? 누가 거기 있어?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닥에 물결이 일렁이며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나타났다. 윤호는 그것을 보며 숨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형체를 드러낸 것은 그의 과거였다. 윤호는 자신이 전혀 잊고 싶었던 기억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앞에는 고대 유적의 붕괴 현장이 떠올랐다. 무너지는 돌더미 속에서 그의 동료였던 지훈의 얼굴이 보였다. 지훈은 돌더미 아래 깔려 있었다. 그의 손은 필사적으로 윤호를 향해 뻗어 있었고 얼굴엔 공포와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윤호야, 제발 도와줘. 나 여기 있어. 지훈의 목소리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다. 윤호는 그 순간의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건 과거야. 이미 끝난 일이야. 그는 자신에게 말했지만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생생해지며 그를 압박했다. 그는 땅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다. 난 너를 버리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너무 위험했어. 그러나 그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젓고 말했다. 너는 선택할 수 있었어. 하지만 넌 나를 두고 떠났어. 내가 살기 위해서.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윤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며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맞아. 난 도망쳤어. 난 너를 구할 수 없었어. 그게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난 그 순간을 후회하며 살아왔어. 널 잊지 않았어. 그가 그렇게 말하자 지훈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말했다. 내가 나를 잊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기억을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지훈의 모습이 사라지고 윤호는 다시 어둠 속에 혼자 남았다. 그는 한동안 숨을 몰아쉬며 두려움을 억눌렀지만 그때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의 가족이었다. 그의 앞에는 윤호의 부모님이 있었다. 그들은 윤호를 바라보며 슬픈 눈빛을 띠고 있었다. 어릴 적 윤호는 더 나은 학업과 경력을 위해 고향을 떠났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는 멀어졌고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어머니가 윤호를 향해 말했다. 윤호야, 왜 한 번도 우리를 찾지 않았니?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넌 항상 내 일만 중요했지. 내가 성공하면 우리도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는 너의 삶에서 점점 사라져 갔구나. 윤호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난 바빴어. 그래서. 하지만 그는 변명을 멈췄다. 변명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가족보다 제 일만 우선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전부였어요. 이제라도 제가 바뀌고 싶어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부모님의 모습도 천천히 희미해지며 사라졌다. 윤호는 울컥한 감정을 억누르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 공간은 그가 도망치고 싶었던 모든 기억과 두려움의 무덤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것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호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번에는 어둠 속에서 또 다른 형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앞에 거대한 청동 거울이 떠올랐다. 그 거울은 처음 경매장에서 봤던 거울과 같았지만 이번엔 더 선명하고 마치 살아있는 듯 윤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울 속의 윤호는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윤호가 아는 자신과는 달랐다. 더 강인하고 더 단단한 모습이었다. 거울 속 윤호가 말했다. 넌 이제 선택할 수 있다.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여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을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윤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난 나아가겠다. 내 잘못과 두려움을 모두 인정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을 거야. 그가 그렇게 말하자 거울이 갑자기 부서지기 시작했다. 수천 개의 조각으로 갈라진 거울은 찬란한 빛을 내며 사라졌고 그와 함께 어둠도 사라졌다. 윤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연구소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연구소의 조명이 다시 켜졌고 거울은 평범한 청동 유물처럼 보였다. 더 이상 일렁이지도 이상한 기운을 뿜어내지도 않았다. 윤호는 땀에 젖은 손으로 얼굴을 훔치며 거울을 응시했다. 그는 이제 깨달았다. 이 거울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자신과 마주하는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윤호는 거울 속에서 자신과 마주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발밑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연구소였던 공간은 어딘가 왜곡되어 있었다. 벽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며 흐릿하게 떨리고 방 안에는 기묘한 침묵이 맴돌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일어났다. 그러나 방 안의 중심에 있는 거울이 시선을 끌었다. 처음 봤던 고풍스러운 청동 거울이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빛나는 물체가 아니었다. 거울 표면은 생명처럼 꿈틀거렸고 윤호를 바라보는 또 다른 눈동자를 품고 있는 듯했다.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윤호는 중얼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거울은 점점 더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에 무거운 공기가 가득 차며 그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윤호, 내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진실이 남아있다. 그 목소리는 남자와 여자, 낮은 음과 높은 음이 동시에 섞인 기괴한 톤이었다. 윤호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리는 것을 느끼며 귀를 막았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방 안의 거울이 갑자기 깨지듯 요동쳤다. 거울에서 강렬한 빛이 터져 나오더니 윤호는 다시 초현실적인 공간에 서 있었다. 이번엔 이전보다 더 광활하고 더 깊은 어둠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발밑은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같았지만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공명이 울려 퍼졌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무언가 살아있는 존재의 일부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의 두려움과 마주하라.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그 형체들은 실체를 가진 듯했고 윤호의 주변을 맴돌며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그들의 모습은 윤호가 과거에 외면했던 기억과 맞닿아 있었다.
첫 번째 형체는 대학 시절 윤호가 참여했던 유적 발굴 현장에서 잃은 동료 지훈이었다. 지훈은 돌더미에 깔려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는 한 손을 뻗으며 윤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왜 나를 두고 떠났어, 윤호? 그때 너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 선택은 너의 목숨을 구했어도 내 생명을 빼앗아갔어. 윤호는 지훈의 말을 들으며 숨이 가빠졌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상황이 너무 급박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지훈의 모습은 그의 변명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정말 내 잘못이 아니었을까? 아니, 너는 선택했어. 나를 두고 내 자신을 구하기로.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고 그의 손이 점점 윤호를 향해 다가왔다. 윤호는 뒷걸음질 치며 두 손을 머리에 올리고 소리쳤다. 그만해. 난 후회하고 있어. 그 일을 잊은 적이 없어. 그러나 지훈의 모습은 여전히 그를 압박했다. 두 번째 형체는 윤호의 가족이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두운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윤호에게 말했다. 윤호야, 왜 그렇게 멀리 가버렸니? 우리가 너에게 무엇을 바랐다고 내가 우리를 이렇게 외면해야 했니? 윤호는 그들의 눈빛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난 내일을 위해서였어. 난 그게 당신들을 위해서도 좋은 길이라 생각했어.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너는 우리를 떠난 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 우리를 위해서였다면서 왜 내가 계속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그들의 말에 윤호는 몸이 떨렸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들을 멀리했던 건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바로잡고 싶어요. 늦었더라도. 그의 고백이 끝나자 부모님의 형체는 천천히 흐려지며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윤호의 앞에 나타난 형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윤호 자신이었다. 어둡고 뒤틀린 모습에 또 다른 윤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결국 넌 너 자신을 두려워했지. 내가 이 모든 잘못을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어두운 윤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넌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도망쳤어. 과연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 윤호는 두 손을 꽉 쥐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맞아. 난 나 자신을 두려워했어. 내가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어. 하지만 이젠 아니야. 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걸 짊어질 거야.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가 단호하게 말하자 어두운 윤호의 모습이 서서히 부서지며 빛으로 변했다. 동시에 주변의 어둠도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던 목소리도 점점 사라졌고 윤호는 다시 맑은 빛 속에 서 있었다. 윤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연구소로 돌아와 있었다. 거울은 여전히 진열장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유물처럼 고요했다. 더 이상 일렁이는 기운도 불길한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았다. 윤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두려움과 진실을 직면했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결심을 얻었다. 그는 거울을 조용히 바라보며 혼잣말로 말했다. 이제 나는 나아갈 수 있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